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최근 경기 민감주가 이제 시장을 휩쓸던 장세에서 조금씩 이전 주도주들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시장을 리드하는 주도 테마가 조금씩 옮겨가고 있는 시점이라 보이는데, 반도체 관련주들도 우린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살펴볼 내용은 반도체 아직 업사이드가 남은 중소형주들이 뭐가 있을까, 이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다음 주 미국 현지 시간으로 4월 12일 날 백악관에서 반도체 기업들과 자동차 업체들을 불러 모아서 세계적인 반도체 풍기현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죠. 여기에 삼성전자 또한 초청을 받았고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삼성전자에서는 김기남 부회장이 갈 것으로 유력한데 뭐 단순히 격려 차원으로 부르겠습니까? 미국 자기네들이 꽤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푸시를 넣겠죠. 아마 그림은 뻔합니다. 미국은 반도체 산업을 위해 적극적인 세제 혜택이나 지원 등을 약속할 것이고, 기업들에게는 그에 따른 투자 확대 등을 요구하겠죠. 그럼 각 기업들마다 투자안이 또 후속적으로 나오겠죠. 삼성전자 또한 그러한 플로우로 진행될 것이라 봅니다. 그럼 삼성전자를 부른 이유, 당연히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대만 TSMC에 이어 2위이고, 메모리 반도체, 특히 D램,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점유율 1위로 반도체 시장에서의 큰 공룡이잖아요, 삼성전자. 다만 이번에 정말 이슈가 되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본격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도 뛰어들 것이라는 것은 이미 공표가 된 상황이죠. 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백악관으로 초청한 이유는 미국의 자국 내 공장 증설 압력이 있을 것이라 내다봐야겠고, 미국은 이번 기회에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자기네 땅에, 그러니까 자국에 적극 유치해서 반도체 수급망 주도권을 가져가겠다, 이러한 심산이겠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최대 라이벌인 대만의 TSMC는 이미 미국의 애리조나의 5나노미터급 이하 첨단 공장 6개를 짓기 위해서 얼마? 36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이미 발표했어요. 아주 미국이 이뻐할 만한 발표를 한 것이고, 삼성전자 또한 텍사스 오스틴 공장의 증설을 현재 협의 중이지만 결국은 투자 증설로 간다고 봐야겠죠. 자, 현재 삼성전자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사실상 먹었다. 초격차 전략만 있을 뿐.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먹겠다 해서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자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 해서 이미 작년 2020년에 삼성전자 연구개발 비용으로 21조 2천억이 집행된 상황이고, 지난해 시설 투자는 38조 5천억으로 전년 대비 11조 6천억이나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삼성전자는 작년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고, 자, 향후 반도체 시장은 연평균 9%의 성장을 예상합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웨이퍼팩, 반도체 소재, 테스트, 패키징 등 전 분야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고, 특히 대만은 올해 대만은 반도체 장비 투자에만 199억 달러, 그리고 내년에는 212억 달러. 그러니까 반도체 빅사이클이라 하는 이 투자의 규모가 당장 올해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년은 더 커요. 한국만 본다 하더라도 올해 189억 달러, 내년에 207억 달러로 대만에 이은 두 번째로 많은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자, 이 반도체 산업의 빅사이클은 아직 초입 단계다, 이게 저희 의견이고, 아직 업사이드가 남아있다 할 수 있는 종목은 꽤나 많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아직 업사이드가 남아있다 판단되는 반도체 중소형주들 뭐가 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SFA 반도체 저희는 눈여겨봅니다. 다들 아시듯 삼성전자의 서버용 D램의 유일한 후공정 업체죠. 최근 서버용 D램의 가격 상승도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적 측면이 있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마이크론, SK하이닉스 등의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 제공함에 있어서는 국내 패키징 업계 1위인 기업이 SFA 반도체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투자 확대 시 그리고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따라 강하게 편승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분류하고 있고, 조금 번외로 또 얘기를 해보자면 이 SFA 반도체 오너인 DY홀딩스 이원빈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이 고교 동문이죠. 여기에 외가인 보광그룹 문제를 삼성에서 해결해주기도 했었고요. 이러한 학연, 지연 싫어하는데 참고로 이런 연결고리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들으시고 차트 짧게 볼게요.
자, 저희가 잡고 있는 기준 라인은 7,900원이에요. 그렇다고 이 7,900원 아래에서 잡으라 말씀드리진 않아요. 오히려 강하게 이탈하면 잡지 말라 의견드려요. 다만 이 7,900원 라인을 확실히 안착해주는 그림이 나온다면 분할 매수 타점으로 1차 접근 유효하다 말씀드립니다. 사실 SFL 반도체는 개별적으로도 저희가 계속 리뷰를 하고 있는 종목이죠. 참고하셨다면 현재 나쁘지 않은 구간에 위치해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전에 이때 1월 25일 날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차량용 반도체 개발 협업 소식에 SF 반도체 다음날 1월 26일 날 상한가를 먹었고요. 자, 1월 26일 장대 항봉을 그러니까 1월 26일 장대 항봉을 기준봉으로 차분히 허리까지 차익 물량 소화시킨 이후에 2월 15일 다시금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에 SF 반도체 다시 한번 큰 장대 항봉을 세웠던 상황입니다. 이후에 역시나 차익 물량 소화해주는 국면으로 거의 한 달 반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보통 저희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봐요. 시세가 발현되었던 때를 바닥이라 보고요. 그리고 시세가 꺾였던 시점을 상단으로 하나의 캔들로 가정했을 때 여기라고 잡을게요. 하나의 캔들로 잡을 때 이걸 하나의 캔들로 가정하고 보통 허리까지는 조정 범위를 여유있게 봐요. 신규 매수 타점을 잡고자 한다면 허리까지 기다려요. 그 라인이 저희는 7,900원이다. 근데 이 라인이 만약 크게 이탈했다면 저희는 못 잡았을 거예요. 다만 최근 단기 추세 고개 올리면서 이 7,900원 라인을 지켜준다. 그렇다면 저희는 1차 분할 매수 타점으로 의견을 드렸던 부분이고, 결국 긴 호흡으로 봐도 반도체 빅사이클 국면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아이들이라 할 수 있는 SF 반도체 편승해서 움직일 것이란 의견은 변함없지만, 당장 단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차주 월요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기점으로 전후에서 미국발 반도체 이슈는 발현될 것이라 보는, 어찌 보면 단기적인 일정주 개념으로 접근하기도 해요. 해서 길게 보지 않고 단기 관점으로 본다 하더라도 9,500원까지는 충분히 트라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저의 의견이고, 짧게 대응 구간 잡는다면 뭐 변함없죠. 아래 7,900원 라인을 대응 구간으로 삼습니다. 방망이 짧게 잡는다면 말이죠. 다음으로 PSK 보겠습니다. PSK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 시장에서 미국의 램 리서치와 주로 경쟁하고 있는 기업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 반도체 업종 내에서 낸드를 제외하고는 공급 부족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에 따른 증설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 보는데, 그렇다면 한국의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이 아니에요. 전공정 장비 공급사 중에서 지금 많은 다양한 글로벌 반도체 고객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얘네 PSK, 얘네한테는 정말 지금처럼 유리한 환경이 전개되는 시점도 참 드물죠. 해서 물론 램 리서치라는 큰 경쟁사가 있다지만 고객사들의 증설 이슈에 램 리서치가 어떻게 파일을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죠? 고객사들의 시설 투자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이 움직일 것은 분명하고 당연한 것이, 생산을 하려면 장비가 먼저 투입되어야죠.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그리고 인텔이든 신규 진입 또는 증설 이슈가 나올수록 PSK 또한 가치적인 측면은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아직 업사이드는 충분히 남아있다고 봐요. 자, 차트 짧게 볼게요. SK 차트 보겠습니다. 이미 최근 시세가 꽤 나왔죠. 보통 이러면 못 잡는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뭐 배불리 먹었으면 소화시키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한번 눌리는 구간 기다리셔도 좋아요. 나한테 유리한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림도 어찌 보면 투자거든요. 다만 그 눌리는 구간을 너무 아래에서 계획하고 있다면 조금 오래 기다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선 차트상 그림은 저는 이쁘다고 봐요. 이전에 강한 저항 구간이라 인식되었던 이 45,500원 라인은 지금 강하게 돌파해준 상황이고, 이전 고점 라인이라 봤던 42,000원까지도 돌파하면서 이 위에서 안착해준 상황이거든요. 즉 앞전에 악성 매물이라 할 수 있는 물량은 대부분 소화했다고 봐야 해요. 소화한 이후에 신고가 영역을 가는 상황인데, 보통은 이렇게 신고가 영역에 진입한 차트의 추세적 흐름은 강하죠. 그리고 앞전 매물 구간에서의 잔존 물량 또한 지금 현재 구간과 이때 쌓였던 물량이 크게 이격 차이가 엄청나게 큰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이 구간 물량들 엄청나게 소화해야 될 만큼 튕겨 올려준 상황은 사실 아니거든요. 해서 아직 업사이드는 충분히 남아있다 판단이 돼요. 해서 나한테 유리한 자리를 찾고자 한다면 저는 일단 이전 저항 구간이었던 45,500원까지 내려온다면 베스트겠지만 쉽게 내려올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긴 해요. 해서 42,000원 라인도 1차
분할 매수 타점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역시나 방망이 짧게 잡고자 한다면 대응 구간은 이전 저항 구간이었던 이 45,500원, 이 45,500원을 종가상 지켜준다면 홀딩, 이탈한다면 대응 관점 잡아야겠죠. 목표 구간은 사실 몰라요. 지금 신고가 영역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이 신고가 영역에서의 목표 구간은 잡기 어렵습니다. 그저 본인의 그릇 크기 차이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다음으로 테크잉 살펴보겠습니다. 자, PSK가 반도체 전 공정에 투입되는 장비라면 테크잉은 후공정 장비인 테스트 핸들러 제조업체예요. 글로벌 메모리 핸들러 시장 점유율이 얘네가 몇 프로 가져갈까요? 테크잉이 20%? 아니면 절반, 뭐 70, 50%? 아니에요. 메모리 핸들러, 테스트 핸들러 시장에서는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테크잉이 압도적인 세계 1위 기업이에요. 자, 근데 최근 집중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쪽도 놓칠 수가 없죠. 테크잉은 이 비메모리 핸들러 시장에도 진출하면서 제품 다양화를 했고 믹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칩 레벨 테스트 외에 보드 레벨 테스트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공정을 지원하는 핸들러의 수주가 증가하고 있어요. 계속 이처럼 고객사의 테스트 수요가 다변화되는 것은 테크잉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상황이고, 자, 비메모리가 아닌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도 칩 레벨 테스트 외에 모듈 그리고 SSD, 이러한 테스트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테크잉은 그렇게 봐요. 저는 아직 제대로 시세가 반영되지 않은, 아직 업사이드가 꽤나 많이 남은 반도체 중소형주로 테크잉 본다면 큰 재미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스트레스 받진 않을 종목으로 본다, 이렇게 봐요. 자, 차트 짧게 볼게요. 자, 테크잉 차트만 본다면 저는 지금 구간도 진입은 나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는 봐요. 조금 더 나한테 유리한 자리를 찾고자 한다면 아래 22,000원, 이전 강한 저항 구간이라 인식되었던 라인을 타점으로 잡을 수 있겠지만, 섣불리 추세가 고개 내리긴 어려운 흐름으로 봐요. 지금은 엄청나게 거래량 붙으면서, 그리고 엄청난 시세 분출이 나온 상황이 아니라서 업사이드는 충분히, 그러니까 매수 심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판단이 되고, 목표 구간은 당연히 전고점을 25,000원, 이 라인을 1차적인 눈에 보이는 목표 구간으로 봐야겠지만, 사실 지금 다른 반도체 종목들의 시세 반영 정도를 미루어 본다면 테크잉 충분히 전고점 이상의 흐름을 가져가야 할 룸은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 대응 관점 짧게 잡는다면 역시나 아래 22,000원 종가상 크게 이탈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게 편할 듯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려온다면 저는 조금 더 모아갈 타점으로 보지 정리에 대한 의견은 크진 않아요. 테크잉은 만약 아래 2만원 라인까지 밀렸다? 저는 개인적으로 땡큐라 보거든요. 근데 일단 단기적인 흐름만 본다 한다면 우선 24,000원 라인까지 강하게 돌파 시도하는 그림이 나와줘야 전 고점을 트라이할 수 있는지 그 다음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덱스 보겠습니다. 월덱스는 반도체 시각 공정용 소모 부품을 만드는 소재 전문 기업이에요. 원래가 순정 부품 공급사와 애프터마켓 공급사의 매출 격차는 사실 좁혀지기가 어려운데, 이 월덱스가 실적 측면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순정 부품 공급사들이 모재가 내재화되어 있고, 그리고 2018년부터 인텔과 월덱스, 그러니까 이렇게 월덱스는 2018년부터 인텔과 그리고 키옥시아양 매출이 늘어나면서 고객사가 확대가 되었죠. 다양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4분기 시작된 반도체 업체양 점유율의 점진적 상승으로 얘네 월덱스 같은 경우는 추가 증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가동률은 올해 내내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증설을 해도 수요량을 못 따라갈 정도의 물 들어오는 업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재 증설이 된 부분이 작년 물량을 커버하기에도 벅찬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 증설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월덱스. 자, 차트 짧게 볼게요. 자, 월덱스 일봉 말고 주봉으로도 볼까요? 와, 이거 어떻게 잡아,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저희는 이미 잡고 있어요. 뭐 놀리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언급드리는 이유는 올해 공장 가동률과 이에 따른 예상 실적을 대입한다 해도 현재 PR이 11배가 안 돼요. 그렇다고 지금 잡아라? 뭐 눈에 보이는 차트가 조금 겁나긴 하죠. 그래도 지금 업황 배경에서 섣불리 추세가 완연히 꺾일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 조금 눌려줄 때를 기다릴 법도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라인을 잡고 기다리긴 어려워요. 이미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래 일봉상 11이평선
11선 부근까지만 눌려준다면 1차적인 분할 매수 타점으로는 나쁘지 않을 듯합니다. 물론 짧게 대응 관점 이평선 매매하시는 게 편하실 듯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응 관점 잡자면 20일 이평선만 깨지지 않는다면, 계속 타고 간다면 정리에 대한 방점은 성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종목이다,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반도체, 중소형주들 이렇게 한번 다 4종목 살펴봤고, 이 종목들은 계속 저희도 집중하면서 추적하고 있는 종목들인지라 계속 개별적인 종목 리뷰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저희 주식닥터를 검색해 주셔서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된다면 여기 깜빡거리고 있는 실시간 댓글 리딩, 이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무료 추천 종목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무료 추천주 결과만 짧게 살펴본다면 오늘이 4월 5일이죠. 네, 오늘은 자이언트 스텝, 해마루 푸드 서비스, YG 플러스 이렇게 3종목 추천드려서 2종목은 입절, 1종목은 손절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무료 체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무료 체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무료 회원 가입만 해주셔도 참여 링크 발송되고 있으니까 많은 방문과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